우리가 보통 경제 얘기하면 생산자, 소비자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누군가가 빠져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사실 현대 경제학의 바로 그 시작점에는요, 갈림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쪽 길에는 이익을 위해 교환하는 개인이 서 있었고, 다른 쪽 길에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이 서 있었죠.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어쩌다가 한쪽 길만 선택하게 된 걸까요? 자, 그럼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건 과연 누구일까요? 경제학이라는 이 거대한 무대 뒤편으로 쓸쓸히 사라져버린 그 주인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요, 아주 완벽해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고 소비자는 그걸 사죠. 완벽한 순환 구조잖아요. 근데 이 그림 한가운데를 잘 보세요. 뭔가 텅 비어있는 실루엣이 보이지 않으세요? 네, 바로 시민입니다. 경제학 무대에서 시민의 자리가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텅 빈 자리를 차지한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주류 경제학에 만들어낸 뭐랄까 이상적인 인간상이죠. 이 친구는요, 모든 걸 계산해요. 아주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최대로 불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회적 관계로부터는 좀 고립된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시민이라는 존재가 경제학이라는 이야기에서 지워져 버린 건지 그 순간으로 한번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건 정말 강력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매력적인 아이디어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각자 알아서 자기 이익만 챙겨도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다 조율해서 결국엔 사회 전체가 좋아질 것이다. 와,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이 생각이 자유주의 경제학의 아주 단단한 주춧돌이 된 겁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한계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이 흐름에 그냥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당시 경제학자들은요, 경제학을 물리학처럼 아주 깔끔하고 예측 가능한 과학으로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엄청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인간의 복잡하고 막 지저분한 감정, 윤리, 정치 이런 골치 아픈 것들을 싹 다 빼버려야 했던 거죠. 자, 그렇게 경제학이 과학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치른 대가, 이게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우선 인간 사이의 끈끈하고 복잡한 관계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인간은 뭐랄까 그냥 효용을 계산하는 기계 부품 같은 존재로 축소되어 버렸죠. 결국 원래는 윤리와 정치를 함께 고민하던 풍성했던 정치 경제학이 그 영혼을 잃고 그냥 기술적인 경제학으로 쪼그라들고 만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을 추구해서 만든 모델에 아주 치명적인 균열, 그러니까 허점이 숨어 있었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시장 경제가 잘 굴러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서로 계약을 지킬 거라는, 사기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시장의 주인공인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신뢰처럼 돈 안 되는 공공재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신뢰를 계속 갉아먹기만 하는 엄청난 모순이 생긴 거죠. 바로 이런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한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 사회적 백치입니다. 합리적인 바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나 맥락은 싹 무시하고 오직 자기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인 거죠. 당장은 그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자기가 발딛고 서 있는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꼬집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길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그 갈림길에서 다른 쪽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잊고 있었던 대안, 바로 시민경제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보면 정말 극명해요.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혼자 뚝 떨어진 원자 같은 존재고 자기 계산에만 몰두하죠. 반면에 호모 키빌리스는 어때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호혜적인 시민이죠. 행복을 찾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소비에서 행복을 찾지만 다른 한쪽은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죠. 시민 경제학이 내세우는 주인공은 바로 이 호모 키빌리스입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착하게만 한 이타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내 행복과 내 이익이 결국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아주 깊게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서로 돕는 것, 이탈리아 시민 경제학 전통에서 말하는 상호 부조가 결국 나에게도 이롭다는 걸 아는 아주 현명한 시민인 셈입니다. 18세기 시민경제학을 이끌었던 사상가 안토니오 제노베시가 남긴 이 말이 시민경제학의 철학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와, 정말 깊은 통찰 아닌가요? 나의 행복이라는 게 결코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생각, 이렇게 강력한 사상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이걸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요? 왜 역사책의 뒷골목으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시민 경제학이 잊힌 이유는 그게 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너무 현실적이어서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뢰, 관계, 시민적 덕성 이런 것들은 너무 복잡하고 또 특정 역사나 문화적 맥락에 꽉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 물리학 법칙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깔끔한 보편 법칙을 만들고 싶었던 경제학자들의 야망과는 잘 맞지 않았던 거죠. 결국 현실을 더 잘 설명하는 능력 대신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정교함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게 옛날로 돌아가자는 복고주의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잃어버렸던 반쪽을 되찾아서 더 완전하고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자는 이야기죠. 시민 경제학의 부활은 그래서 시장을 없애자는 과격한 주장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라는 땅에서 뿌리 뽑힌 채 혼자 폭주하던 시장이라는 나무를 다시 윤리와 신뢰라는 건강한 토양 안에 깊숙이 다시 심자는 거죠. 이걸 시장의 재편임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이건 경제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경제의 목표는 단순히 돈, 부의 축적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행복한가 바로 공공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경제학을 다시금 윤리와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는 도덕과학의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아주 멋진 제안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둘을 합쳐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관계 속에서 신뢰를 만들어가는 시민. 개인 없는 시민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시민 없는 개인은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이제 경제학은 자신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바로 그 이름, 시민을 되찾을 때가 된 겁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다시 시민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불러올 시간입니다. 호모키빌리스의 시대,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